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폭 난장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역사적 참패를 기록한 정당이 이제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의 힘을 통합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 진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적 역할을 맡아야 할 그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 윤석열의 싸움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이 이기든 지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추세는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의 종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길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 과정이 서로가 서로를 폭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쏘는 내부 총질의 막장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당대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일 계속되는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패스트 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최대 리스크가 되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다는 비유겠죠. 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후보가 입을 열면은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지금 내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패스트 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 그런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난데없이 나온 패스트 트랙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소위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를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지도부가 몸싸움을 해가면서 막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상사가 이게 수사 대상이 되어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 지금 기소되어 있는 건을 말하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최상병 특검 수용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본인만 살자는 한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이다. 한 후보는 또 이런 입 리스크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전 CBS 주관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본인이 패스트 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요. 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패스트 트랙 사건이란 2019년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긴급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사이의 물리적 충돌로 여러 의원들이 기소된 건인데 2020년 1월 2일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는데 아직 1심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당시 의석수에서 밀리던 야당 자유한국당, 국힘당의 정신이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와 관련된 나경원의 내밀한 공소 취소 요청을 한동훈 후보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폭로한 것이 이게 정치 도의상 맞느냐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는 어제 한동훈이 쏘아올린 김건희 국정농단, 야당의 윤석열 탄핵 빌미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후보의 자해적 폭로 행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허민 기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쏘아올린 여러 발언이 전당대회 이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이죠. 사적 경로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은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다. 전당대회 당무 개입이면은 위험한 일이다. 뭐 이런 말이죠. 한 후보가 할 말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야권의 탄핵 추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탄핵 추진의 빌미 정도가 아니라 법리를 한동훈 후보가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의 승리를 위해 여권에 막심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진내 사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진내 사격은 쉬운 말로 하면 내부 총질이란 뜻입니다. 허민 기자는 당내 경선에서는 경쟁 상대를 향한 폭로 경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문제는 이런 폭로가 이내 소속 정당의 담장을 넘어 라이벌 정파와 정적들에 의한 치명적 공격 소재로 이용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놓으니까 이거 역사적 맥락을 딱 짚었습니다. 2007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서 벌어졌던 폭로전은 이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10년의 저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2007년은 새누리당은 아니고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박 후보가 이 후보를 겨냥해 제기한 디스 차명 소유 의혹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징역 17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향해 제기했던 최태민 목사와의 친분 의혹은 박 대통령 재임 시 최 목사의 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실화되었고 이었고 탄핵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자해적 총질을 했다는 뜻이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허민 기자는. 그리고 민주당 대표에 지금 두 번째 도전하는 이재명 씨에게 천형처럼 씌워진 대장동 개발 의혹 역시 2021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 상대 이낙연 후보 측 폭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폭로를 해놓으면은 그게 상대당의 무기로 돌변해가지고 결국 부메랑 효과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팀, 일종의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폭로나 한동훈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의 폭로 배후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하며 제기한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의혹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리를 만들고 있는 민주당에 호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5건을 묵살했다고 하는 기간, 지난 1월 15일에서 1월 25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철회 의사를 전하러 온 이관섭 비서실장에게 이건 당무 개입 아니냐고 반발했던 것까지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되어가지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는 빌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허민 기자는 한동훈 후보는 지난 1월 5차례에 걸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발송의 성격을 사실상 당무 개입, 국정농단으로 봤다면서 자신의 문자 메시지 묵살 논란에는 사적인 경로를 통해 김 여사와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당무 개입이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비수 같은 발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말로 야당이 박수를 칠 논리와 법리를 한동훈 후보가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경원 후보는 당무 개입, 국정농단 등은 여당 내 금기어라면서 한 후보의 이런 발언들은 대통령을 향한 협박이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당무 개입,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지 않았느냐. 한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밑밥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허민 기자는 대구 경북 출신의 여당 다선 A 의원이 한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쏘아 올린 당무 개입 국정농단 발언의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라고 관측을 했다는 겁니다. A 의원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의 이 발언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국정농단은 그 자체로 탄핵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동훈 검사 자신이 당무 개입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한동훈 전 법무장관, 전 비상대책위원장, 현재 당대표 후보가 꺼낸 당무 개입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법리인데, 이 법리를 한동훈 후보가 친절하게 민주당 측에 알려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는 지난 11일 MBN 방송토론과 12일 TK지역 합동연설에서 한 후보가 자기만 살자고 당무 개입, 국정농단 같은 금기어를 함부로 쓴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허민 기자는 또 수도권 출신의 여당 비의원이 한 후보의 발언은 의도했든 아니든 김건희 행위와 최순실 행위가 국정농단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야권의 대통령 탄핵 추진 논리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 후보의 일련의 발언은 금세 야권으로 전파되어 가지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배우 시절에 할리우드에서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영화인들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의회에 소환되어 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반미국적인 사람, 공산주의자 이름을 대라는 추궁을 받았는데 레이건은 답변을 거부를 했습니다. 만약 이때 동료들 이름을 댔다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자질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한동훈 씨가 총선 참패 직후에 그것도 대통령과의 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격렬한 어떤 대응을 불러가지고 전당대회가 자폭의 난장판으로 변질되고
야당에는 탄핵 공세에 빌미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종말을 재촉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의료 대란이 드디어 군데군데서 현실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 그리고 응급실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파탄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의료 대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은 이게 일종의 안보 위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면에서 이 병원이 무너진다는 것은,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국방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것을 수습할 생각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너지는 여당의 지도부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전당대회가 이런 난장판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5천만 명이 탄 여객기가 지금 난기류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트 벨트를 매야 합니다. 시트 벨트를 맨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릴 때 다치지 않도록 국민 각자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